1월 24일 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오늘 열린 최순실 게이트 7회 공판에는 K스포츠재단 정동춘 이사장과 노승일 부장이 출석해 재단 설립 및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폭탄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기자는 자리를 계속 지키고 계시고요.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이경수 대진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나서 보니까요. 네. 지난 3월에 우리 아들이 대학교 입학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대진대를 들어가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수능 점수가 안 돼갖고 저 대전에 있는 배제대로 갔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대진대 입학해서 배제돼서 배제대로 갔습니다. 예. 뭐, 중요한 건 전공이니까요. 예.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제 취일입니다. 거기 다니다 그만뒀어요. 예. 장 기자님. 네. 문재인 대표가 네. 품격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표창원 의원이 네. 패러디 전시회가 문제가 되는데 네. 최소한의 품격과 뭐가 있어야 한다. 그게 평상시에 보자는 그 단어가 안 떠오르는 거거든요. 품격과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품격과 절제 있어야 한다. 꼭 우리 방송을 보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나가려고 딱 절제하면서 멈추잖아요. 품격과 절제. 맞습니다. 예. 정봉주의 품격과 절제 시대. 예. 품절남. 안 웃겨요. 왜 웃었어요? 기껏 웃고 나서 안 웃긴다라고 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 같네. 해놓고 안 했다고 그러는. 자, 조대진 변호사님. 네네.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 네. 많은 얘기를 했어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나와가지고, 관련해가지고, 최순실 씨를 어쨌든 조금 보호해주려는 듯한 성향이 있는 대답들을 조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최순실 씨하고 어쨌든 친분이 있다는 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위치까지 갔음에 이게 조금 전제로 하는 발언들, 어쨌든 관련해가지고 최순실 씨가 이 같은 재단들을 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본인도 이렇게 재단에 관련된 부분에 일을 맡겠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최순실 씨가 좌지우지해가지고 내가 온 건 아니다라는 식의 이제 해명들을 조금 놨는데요. 예. 이때까지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약간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여전히 오늘 나온 그 대답에서 있어서도 관련된 최순실 씨를 좀 일방적으로 좀 보호하는 듯한 얘기를 해서 조금 이렇게 다 믿을 수 있느냐라는 조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본인이 낙하산 아니다. 그럼 대통령이 다 해서 한 거다. 이게 최순실 씨 재판에 어떻게 보호가 되죠?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뭘 보호하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본인은 애둘러서 그렇게 방어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재단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특검에서도 이제 뇌물죄에 관련돼서 최순실 씨가 다 좌지우지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최순실 씨의 영향에 있었던 건 아니고 그래도 재단인데 나름의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나가서 보면 최순실 씨에 관련 사적 이용으로 막 다 이루어진 건 아니다라는 그런 방어를 해준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예. 교수님. 네. 헌재 5차 변론 기일에서 네네. 최순실 씨는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정동춘 이사장을 추천했다. 네. 이걸 인정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4차 청문회에서도 그때 이 정동춘 이사장이 이제 증인으로 나왔을 때 본인이 인정한 부분이 있어요. 예. 최순실 씨가 자기를 추천한 걸로 자기는 알고는 있다. 다만 이제 오늘하고 지난번에도 이제 약간 괴를 같이 하는 부분은 이제 한 가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임명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나를 임명했다 생각하지는 않는다. 예. 다만 이제 최순실 씨가 자기의 이력서를 이렇게 정호성 씨 청와대 정호성 비서관한테 넘겨줬고 예. 청와대에서 검증을 했고 그렇게 해서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해서 공식의 절차를 밟고 재단 이사회에서 자기를 이사로 이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사 추천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식적인 절차지 최순실 씨에서 좌지우지된 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변명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이런 얘기를 또 했잖아요.
이 재단은 대통령이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런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이게 불리한 거 아닌가요? 아니,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대통령한테는 저 불리한 증언인데, 예. 근데 그거하고 이제 꼭 반드시 불리하다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있어요. 왜냐면은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그게 만든 거지, 무슨 내가 사적으로 뭐 이익을 취하려고 만든 게 아니다라는 예. 말씀을 계속 강조했죠. 예, 강조하고, 거기에다가 정동춘 사장이 이건 대통령이 만들었기 때문에 공익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검증을 청와대에서 했다. 이렇게 해서 맞물려 가지고 적절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최순실 국정농단 부분도 최순실이는 뭐 크게 재단 이사에 관여한 거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결정타로를 먹었어요. 예. 어디서 뭐냐? 오후에 노승일 씨가 나왔습니다. 예. 노승일 씨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이제 상세한 내용은 이제 아마 좀 저녁 때 브리핑할 때 나올 것 같은데, 가장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은 확실히 최순실 씨가 다 작업을 하고 최순실 씨가 모두 다 이 재단을 갖다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데, 요건 특검에서 또 확실하게 또 가려지겠죠, 뭐. 아니 뭐 결론을 낼 것처럼 얘기하더니 느닷없이 공을 특검으로 던져요. 아니 제가 저기 법률가 아니고 예. 다 내가 아니니까. 가지 팩트는 좀 얘기를 했어요. 예. 정동춘 이사는 이게 두 가지인데, 도대체 K 스포츠 재단과 미르 재단을 왜 만들었을까 하는 예.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최순실 씨가 정동춘 이사장에게, 그러니까 정경련이 이제 이거 해산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을 때 그게 아니다. 왜 정경련 말을 듣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통합된 재단의 이사장이 되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최순실 씨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자기가 해임에 대해서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재단이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재단의 목적에 따라서 이 재단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 일가를 위한 유경재단과 닮은 꼴의 재단을 예.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통령의 퇴임을 위한, 태용을 대비한. 그렇죠. 퇴임을 대비한 전략적 접근이 있었던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특검도 여기에 재단에 전부 재벌들이 기금은 출연했지만 관리와 운영에 아무런 개입이 없었다. 따라서 이것은 유경재단과 같은 성격의 재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운명과 관련해서는 정동춘 이사장이 일단을 좀 내비치는 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여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네, 최순실 씨를 최여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대통령에게 최여사는 금기어다라고 안종범 안종범이 얘기했죠. 수석과 나눈 검찰의 녹음 파일이 이제 나온 건데요. 이 점과 관련해서도 실제 얼마나 밀착된 관계이길래 금기어로 서로 표현하지 않으면서 관리를 했었던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보자면 완전 범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안종범 수석과 정동춘 이사장이 일종의 밀거래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단서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변호사님. 이게 금기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게이트가 터지기 시작한 이후의 발언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검찰이 이제 증거나 증언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두 가지 함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최순실이 대통령 배후에서 국정농단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한 꼴이고, 두 번째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 다 보이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정동춘 이사장이 말하는 부분에 모순이 있는데요. 예. 관련해서 지금 아까 전체적인 틀은 본인은 이 재단이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고 나도 거기서 공익적인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죄가 아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와중에 최순실 씨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뭐 위법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방어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런 녹취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나오면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두 가지가 전제가 돼버린 것이죠. 찜찜하고 그랬기 때문에 대통령도 관련된 부분을 그렇게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막았다, 은연중에 막았다라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일단 드러난 것이고요. 관련돼서 이런 의도 속에서 최순실 씨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정리하라는 그 은연중에 지시도 당연히 있을 거라는 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동춘 이사장이 본인은 외형적으로는 적합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의사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꼴이 돼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후자에 있는 부분이 사실상 맞는, 원래 더 정확한 의도가 있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예, 교수님. 네. 벼락 궁금.
네. 느닷없이 궁금한 게 예. 정동춘 이사는 이분이 지금도 마사지 센터를 운영하나요? 아,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야, 가보셨어요? 기가 막히시네.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오늘. 예, 아니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예, 가보셔야죠. 현장 검증을 해야죠. 근데 마침 현장 검증을 못했고 이제 증언을 들었습니다. 예. 증언을 들었는데 이 K스포츠의 초대 이사장은 사실은 이제 다른 분이었죠. 다른 분이죠. 예. 누구였냐면 이제 정동구 씨라고 한국 최대 총장을 지내셨고 이제 명예교수로 계신 분이 이제 처음에 2016년도에 이제 초대 이사 됐어요. 정동춘 이분도 대학은 서울대를 나왔더라고요. 아니 그 얘기 할게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이분이 그 K스포츠 재단에 가서 내용 근무하려고 딱 내용 보니까 좋지 않은 거 안 나오면 오늘 이제 제가 변명 좀 해드리려고. 그래서 예. 보니까 이거 좀 아닌 거예요. 정동구 교수님 총장이 볼 때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 들었던 내용하고 상당히 변질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약간 야매 이런 냄새가 나고. 이게 왜냐면은 정상적인 스포츠 재단 같으면은 스포츠 육성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전문가 초청도 하고 그다음에 육성 방안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본인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만에 그만 전격 사의라 합니다. 두 번째 된 사람이 이제 이 정동춘 씨인데 정동춘 이 지금 전 이사장은 맞습니다. 서울대 사범대학교 체육교육과 출신이고요. 예. 아마 난곡중학교인가 그 중학교 교사도 하셨던 분이고 그다음 서울대 사범대에서 그 석박사에서 한 비유도 나름대로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체육계에서도 꽤 유명하더라고요.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 전공이 뭐냐면 이제 운동기능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축구 선수나 마라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분 동안 1시간, 2시간 뛰고 나면은 반드시 회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거 이제 전문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양반이 첫 청문회 때도 계속 주장한 게 나 스포츠 마사지 센터 아니다. 나는 정확하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운동 회복 기능을 해주는 정확한 나는 스포츠인이지 내가 왜 마사지 센터 사장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최순실 씨가 자격도 없는 단순히 친분만 가지고 있는 스포츠 센터에 그러니까 마사지 센터에 사장을 앉혔다. 그게 아니라고 끊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누구보다도 자격이 있고 누구보다 자격이 있고 특히 이 분야에서는 자기도 상당히 관련 논문도 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맞는데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이제 약간 그 필드가 이제 어긋나냐면은 만난 과정이 사실은 김장자 씨하고 최순실 씨하고 이 센터의 단골이에요. 근데 운동 장모님. 네. 근데 왜냐면은 이분 말씀대로 운동 기능 회복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대상은 이분들이 아니죠. 이분들은 거의 60이 다 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피로 풀어가는 거고 이분이 전공한 건 그게 아니에요.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났을 때의 회복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는 것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데이터화시키고 이것을 회복시키는 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안마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여기를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됐거든요. 정동춘 이사장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와 김장자 씨가 프로골퍼로 데뷔하는데 자기가 도와주려고 했던 골프를 많이 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런 상상력을 좀 가지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순진하거든요. 자, 변호사님, 근데 이제 정동춘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은 청문회 위증교사 의혹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스토리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줘보세요. 지난번에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었는데 이제 이미 지금 간사직에서 사퇴한 여당 측 간사직 이완영 의원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고영태 씨에 관련된 PC 태블릿 PC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고영태 씨 걸로 보이도록 하면서 JTBC가 이걸 절도한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자라고 이제 정동춘 이사장에게 제의했다고 이완영 의원이 정동춘 이사장에게 제의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정동춘 이사장이 이를 이제 박헌영 K스포츠 재단 과장에게 진실을 했고 이를 이제 청문회에서 위증하도록 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사실상 이런 그 논란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관련해서 그 지금 하는 발언들이 전부 이게 진짜일까라는 의심이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재판부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할 겁니다. 관련해서 하는 진술들이. 그러니까 지금 정동춘 이사장이 뭐 본인은 성심성의껏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드러난 증거들의 일때 볼 때 본인은 자존감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뭐 전부 다 전문가고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재판부가 볼 때는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는 이렇게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때 박헌영 과장도 그냥 지난 다음에 그것을 자기 주장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때의 과정을 보게 되면 사전에 이런 주장이 나올 것이다. 네. 그 국정조사장에서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2, 3일 뒤에 그와 똑같은 발언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전에 말 맞추기로 했다라고 하는 박헌영 과장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건데. 당연하죠. 만약에 제가 판사라면 예. 그런 똑같은 증거들이 있으면 그게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똑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죠. 거의 없습니다. 예. 만약 박헌영 과장의 주장이 맞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판사라면 그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완벽한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물론 이제 뭐 좀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우연일 수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이제 뭐 진술이라든지 그런 과정들이 너무 이렇게 짜여졌다고 보는 게 더 맞기 때문에 사실상 박헌영 과장의 얘기가 훨씬 더 사실일 가능성이 높죠. 예. 오늘 지금 진행 중이죠. 노승일 네, 재판. 과장이에요, 부장이에요? 부장이에요. 노승일 부장이에요. 예, 근데 원래 K스포츠 재단에서 예. 노승일 부장을 그 국정조사에서 너무 진실을 많이 얘기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해임을 하려고 했었는데 야당 측 그 국조특위위원들이 그 일종의 이제 부당노동 행위 아니냐라는 비판을 해서 아마 그거는 지금 홀딩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 재단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되고 있죠.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요. 무려 어허. 800억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부정재산 환수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거기 예. 있는 건데요. 이 와중에도 K스포츠 월급 다 받아가고 그러는 거 재단과 아니에요? 그럼요. 정동춘 이사장에게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 된다는 거고요. 차량도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맞냐? 당장 정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익재단으로 환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국회 차원에서 왜 하고 그런 거 안 있는데 하고 있죠, 근데? 국회 차원에서 국조특위에서 그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예. 지금 1, 2월 사이에 사실은 국회에서 이런 논의들을 쭉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국민의당 대표 뽑았죠. 그리고 지금 바른정당 오늘 창당대회 했죠. 그러니까 국회 자체 내 대선 스텝들을 밟고 있기 때문에 이 개혁 입법들에 대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재단법인 네. 해산은 그 이사회에서 결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해산시켜가지고 그 잔존유산은 모두 국고에 헌납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근데 정동춘 이사장이 있는데. 아니요, 지금 정동춘 정동춘 이사장은 그만뒀어요. 해임됐어요. 해임됐는데 이사회에서 해임됐어요. 이사회에서 해임됐는데 해임한 이사들을 상대로 정동춘 예. 이사장이 지금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하고 있어요. 예. 무슨 자격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절차상의 해시고, 하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그 변호사님 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게 최순실 씨가 다 했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해서 다 했냐, 이게 왜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거죠? 일단은 그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최순실 씨에 관련돼서 어쨌든 최순실 씨가 이때까지 했던 국정농단이 전부 다 본인의 이득을 위한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최순실 씨가 기획을 했다면 종국적인 목적은 최순실 씨의 개인 이득을 위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정동춘 이사장은 뭐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이렇게 서명을 하지만 사실상은 이게 포장됐고 최순실 씨 이익이 종국적인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재단 자체의 그 존립 그 관련된 그 기금 모음도 모두 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규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첨언 많습니다. 하나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돈을 빼먹는 구조가 이렇습니다. 거기서 공식적으로 최순실 씨가 이렇게 빼먹을 방법은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노승일 부장이 이제 증언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K스포츠 재단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수행하는 위탁하는 회사가 어디냐면은 더 블루케이라고 하는 최순실 씨 회사예요. 아, 수행회사가. 예. 그래서 수행회사에서 모두 다 이 사업을 다 이쪽으로 다 옮겨 나가면은 거기서 이제 빼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최순실 씨가 이 재단에 관여할 수밖에 없고 노승일 부장의 증언에 하면 심지어 이사 한 사람도 뽑을 때 이력서를 전부 다 최순실 씨가 검토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냐 내 말 잘 들을 사람이 아니냐 충성도 시험까지 다 해가지고 뽑았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했으면 공익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포장이 되는데 그렇죠. 최순실 씨가 직접 했고 대통령은 그냥 옆에서 병풍 역할만 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문제가 된다. 그렇죠. 이 지적을 계속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노승일 부장이 검찰 조사 전에 그러니까 이분이 국정조사 나가고 막 그 다 이렇게 터놓기 전에 모범 답안을 받았다 그랬어요.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그렇죠. 이제 그 검찰 조사가 이제 시작되니까 어쨌든 이 국정농단의 큰 그림 그리고 예. 뭐 본인들도 내부적으로 회의했을 때 이게 자칫하다가는 이거 만든 게 최순실 씨하고도 엮일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돼서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도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퇴임 후에 관련돼서 받은 걸로 보면은 본인 관련된 직접 뇌물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좀 지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기획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뭐 검찰이 어떻게 칼날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조금 기획하는 데 있어서 조금 헛나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인 그림을 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이 그럼 증거를 은폐하려고 조직적으로 이게 다 달라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안 된 거죠, 지금.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그 안종범 수석 입장에서 볼 때도 이 K스포츠 재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최순실 씨가 이제 거의 뭐 스크린에 가지고 뽑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 정동춘 정도는 자기가 이제 그 뭐 스크린을 해봤겠지 나머지 일반 직원들은 다 이렇게 저렇게 최순실하고 이제 아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왔으니까요. 아마 충분히 통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갑자기 폭탄 선언이 막 나올 예. 정도로 전혀 대비가 안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막을 방법 없었던 겁니다. 예. 자 기자님, 네. 이렇게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데,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치권의 흐름도 이제 무척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농단과 무관하게, 네. 대권의 꿈을 꾸고 들어온 반기문 총장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하고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 안 됐나요? 글쎄, 지금 뭐 직접적인 민주당 반기문 얘기를 다 해야 돼요. 왜냐 어제 오늘 이상한 사태들이 지금 터져갖고. 근데 지금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하고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건은 현재로서는 딱히 없는데 네, 이를테면 뭐 베트남 뭐 패션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한복을 만들었던 예. 그 한복 디자이너가 베트남에서 뭐 패션쇼를 했는데 그것이 뭐 이를테면 누굽니까 돌아가신 성완종 네. 경남 기업이 지었던 건물이고 거기서 뭐 패션쇼를 했는데 이것이 뭐 최순실 씨가 기획했던 거고 뭐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혀 관계가 없죠. 근데. 예, 근데 확인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분명하게 딱 연동돼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 궁금한 점은 네. 반기문 이 최순실 국면으로 인해서 여권의 후보들이 다 폭탄을 맞고 다 없어져 버리지 않았냐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후가를 입은 게 반기문 씨인데 네. 반기문 씨 제가 지지율을 보기에는 계속 곤두박질 치냐 이거예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율이 10%대, 그러니까 19.7%까지 하락한 이유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계없이 본인이 예. 본인이 좀 그 자초한 측면이 있지 않냐. 이제 들어오자마자 여러 가지 잦은 실수들을 했고요. 그것이 일종의 국민 코미디 비슷하게 모든 언론에 비춰줬고 나중에 그런 지적을 하는 언론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을 안 받겠다. 답변을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닫아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 국정농단 사태와는 전혀 관계없이 관계없죠. 본인 스스로 본인이. 자초한 측면이 굉장히 크다. 근데 제가 한 이렇게 방송에서 보여집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0%대로 주저앉으면 황교안이 뜰 것이다. 황교안 총리가 뜨고 있죠. 예, 지금 그리고 저는 진영과 관계없이 황교안을 지지하는 쪽이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 얘기했어요 제가. 어느 딴 방송에서요? 예, 다른 방송에서. 그런지는 여긴 몰랐네. 지내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예, 애둘러서 하는 거죠 예, 그냥. 공정성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근데 반기문 총장은 계속 지지율이 떨어질 거로 보여요. 어떻게 보이세요? 그 사실상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정치부 기자들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정치부 기자 아니에요? 저도 좀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회심의 역작으로 이른바 제3지대론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난 주말 일정을 다 잡지 않았어요. 반기문 총장이 일정을 잡지 않고 이른바 이제 내부 논의에 들어가 있고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도 만나고 뭐 이러면서 일종의 의사타진을 바른정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제3지대에서 여전히 좀 세력 규합을 할 것이냐, 이제 두 가지의 노선을 놓고 내부에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아는데 캠프 내부도 굉장히 자중질환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반기문 캠프 안에서 예. 이른바 이제 외교 라인, 그 다음에 새누리당 정치인들, 그리고 또 친이계, 뭐 이제 3개 계파가 서로 갈등하는 이런 구도여서 이게 캠프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냐, 거기다가 돈 얘기까지 나오고 막 이러면서 자중질환 상황으로 가고 있는 측면이어서 과연 완주 가능성, 물론 이제 오늘 100% 뭐 중도 포기할 가능성은 0%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의 알겠습니다. 고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여권 분석가들의 얘기기도 알겠습니다. 합니다. 교수님, 네. 정치권에 해박 하시니까 그 캠프라고 보기보다는 부족 이해 집단이다. 아, 이거 너무 심하게 아니요, 하시네. 서로 평상시에 교류가 없던 분들이 그룹이 이해를 중심으로 그건 묻힌 아니에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에요. 그쪽 캠프에서 나온 실수에 느닷없이 변호를 하고 그러세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실관계는 이제 이렇게 보자는 예. 얘기예요. 이제 앵커께서 지금 전혀 교류가 없던 분들이라는데 사실은 교류가 있었던 분들입니다. 어떻게 교류가 있었냐면은 대표적으로 마포 캠프라고 하는 것을 예. 처음에 이제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숙 대사 아니에요? 네. 그렇죠. 김숙 대사가 이 MB 정부 때 국정원 2차장을 했어요. 유엔 대사만 한 게 아니에요. 예. 그 양반이 저희 국정원 2차장을 했기 때문에 요직은 다 다녔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MB 계 사람들하고 상당히 깊숙한 친분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혀 뭐 생짜를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건 아니고 생짜로 그러다 모르는 보니까 건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좀 비방송 용어로 막 쓰세요. 오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였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 장 국장님께서도 정말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사람은 이 첫인상이 참 중요하거든요. 특히 정치인은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뭐 그 첫인상이 중요해서 가장 득본 사람이 대표적인 정치인이 누구냐면 안철수 의원이 첫인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국민들한테. 예. 왜냐면은 그 백신 공짜로 국민들에게 막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공짜를 무료로. 예. 무료로. 공짜는 양잿물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반사 이익을 많이 얻었잖아요. 지금 예. 최순 사태에 의해서 들어와가지고 딱 첫 번째 보여주는 국민들이 있어요. 아, 이거 아니다. 이제 그런 인식이 이제 많이 들은 거죠. 물론 이제 본인 실수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예.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거는 태피령 들어오는 날 그 동생 문제가 뉴욕에서 터져가지고 구속되고 조카 검거되고 이런 것들이 터지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김이 새버리는데 소위 말해 첫 번째부터 이 꼬임을 스텝이 잘못 꼬인 거죠. 문제는 이제 반기문 총장의 이제 지지율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마 설이 끝나고 나서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함에 따라 좀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정치부에 관련인 분들은 지지율이 감염해서 떨어질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근데 저도 이제 뭐 대충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모르니까, 왜냐면은 황 총리하고 반기문 전 사무총장하고는 지지를 갖다가 약간 중첩된 부분이 있어요. 중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만큼 그 시소처럼 황교안 총리의 지지율이 거꾸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내부에서 풍선 효과라고 표현하더만요. 예, 그렇죠. 이쪽을 누르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을 누르면 맞습니다. 이쪽으로 가고. 비슷한 표현인데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어저께 국정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황교안 총리가 국정 연설을 하면서 이제 뭐 중요한 내용들은 다 거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첫 번째 기자회견 질문이 그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은 자기 대선에 나오십니까? 안 나오십니까? 이게 첫 번째 가장 궁금한데 본인이 NCND를 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온다는 얘기도 아니고 안 나온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한 건 했죠. 그 여론조사에서 계속 좋게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여론조사는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랬는데 만약에 본인이 진짜 안 나오겠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여론조사를 언론사에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사에서 제 여론조사를 좀 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안 나오는 걸로 정할 텐데 그냥 저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이제 논란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엊그저께부터 계속 이제 하나의 논란 나오는 게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 출마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선관위 해석 논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헌법에 5년 계속 거주 요건이 있는데 그게 빠져가지고 87년 때 빠져가지고 선거법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한 말이 빠졌어요.
선거법에.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논란이 이제 있는데 황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황 총리도 공직선거법하고 공무원법에 보면은 90일 이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아마 정서일 겁니다. 뭐 저 변호사님 앞에 계셔서 제가 정확한 해석은 변호사님께 맡기고 제가 알기에는 그 조항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거부터 먼저 확인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반기문 총장은 그 미국에 있는 그 조카? 재미 언론인들에게 취재를 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미 조사는 다 끝났다. 그러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를 지켰다 뭐 이런 표현도 써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반기문 총장의 이제 지지율 이제 검증이 시작될 거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터질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저는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뭐 일각에서는 뭐 하루에 하나씩 일일 일사고 때문에 떨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못 오른다고 보는 이유가 예. 그 삼겹살집에서 흥분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자기 그릇을 보여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라고 흥분했어요? 약간 막 그 기자들에 관련돼서 질타하고 너무한다, 좀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밥 먹으면서. 아니 육두문자까지 쓰지 않았나요? 나쁜 놈. 네,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물론 이제 그 국내 정치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갖고 계신 분이 자기의 능력이라든지 진심성 이런 건 차치하고라도 국내 정치에 적응하는 능력을 제일 우선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본인이 아무리 진심성이 있어도 국내 정치에 적응을 못하면 그거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들어오신 지 며칠 안 돼가지고 국내 정치에 적응을 못할 거라는 약간 의심스러운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예리하시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도 국내 정치에는 아마 적응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 이렇게 적응을 못하면 결국에는 국내 정치에서 훌륭한 지도자, 대통령도 못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민이 조금 의구심을 갖게 됐기 때문에 지지율은 아주 이를 이렇게 반전시킬 수 있는 커다란 뭔가가 나오지 않는 한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법적 과정은 그건 계속 논란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관위에서는 거주하는, 그런데 거주한으로 해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현재 거주한은 하게 되면 현재 진행형인데, 거주한 하게 되면 경험. 이게 무슨 현재 완료 영문법 강의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일단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법외라는 게 문구의 해석으로 이제 포섭을 하는 건데요. 사실상 만약에 이 정도 논란이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그렇게 반반씩이나 논란이 되는 해석을 딛고 뭔가를 조금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으로서는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물론 그렇게 해서 나가지 말라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법조인의 시각에서는 그러니까 반반이니까 안 된다는 이유도 충분히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 50%, 되는 거 50%.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법조인이 또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 되는 쪽이 더 의견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저건 어떻습니까? 황교안 총리는 그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하는. 저는 황교안 총리가 꼭 나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황교안 총리에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법조항을 떠나서 저는 황교안 총리 나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요? 왜냐면 개인의 자유인데? 그렇죠. 본인이 나갈 수도 있죠. 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선거에서도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고는 본인이 자유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국정농단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최요직만 꽃길만 걸어오신 분입니다. 그런 사람이 전문용어로 부역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황교안 총리가 이런 그 법률적 해석을 딛고 또 나간다고 얘기를 하면 이 탄핵 정국에 있어서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그러면 촛불 들고 있는 국민들은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법률 논쟁을 떠나서 나오지 말아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나와서 심판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예. 이쪽이 황교안, 뭐 반기문 이제 서로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대선 주자들이 변변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목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는 둘이 합치면 30%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이 한 20% 잡고요. 예.
그리고 야권은 다 합하면은 45%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전히 보수가 탄핵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자는 변변치 않지만 또 다른 새로운 주자를 발굴하면서 보수가 새로 결집할 집결할 수. 그렇습니다. 집결할 가능성이 있고 대선 마지막 날까지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이제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예. 보수, 진보, 보수가 탄핵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탄핵됐는데 그렇습니다. 여전히 보수층을 지지하는 세력은 살아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민주당이나 네. 야당, 야권에서 몸조심하고 잘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아주 심각한 일이 터졌어요. 표창원 의원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걸 제가 왜 제 입으로 합니까? 표현의 자유 논란이 네. 이제 붙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내일 아침 조간 보수 언론들이 아마 세게 예. 보도할 가능성이 높고요. 글쎄, 그것은 이제 표현의 자유는요, 그게 진보 보수 논란으로 붙기가 아주 좋은 논쟁거리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논점 이탈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이념 갈등을 극대화해서 또 다른 대안을 찾기 나서면,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있었던 지금까지 보면 13주 동안 국민들이 촛불을 들면서 이른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에 대해서 쭉 집중해온 석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흐트러지는,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전열이 흐트러지는 그런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반기문 총장의 경우에는 그 조카 있잖아요. 반주현 씨. 네. 네. 그 병역 기피 논란까지 제기가 됐어요. 이거 굉장히 아니,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어요. 예, 병역 그때 기피. 확인이 됐어요. 예, 확인이 돼서 지금 수배 중이라는 것까지 확인이 된 거예요. 그거 인제 확인하셨어요? 제가 전에 확인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병역 기피되어 있는 네. 조카가 뉴욕에서 결혼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유엔 사무총장 입장에서 어떻게 가갖고 축하를 해줄 수가 있냐. 네. 현재 범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범법자죠. 범법자죠. 네. 그럼 들어가서 네. 병역 기피는 못 빠져나가요. 그럼 나는 몰랐다. 우리 조카가 네. 그런 건 무능한 거고. 그렇죠. 알았으면은 공직자로서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할 얘기를 진행자께서 다 하셔가지고 할 얘기가 아니, 없지. 옛날에 한 여하튼, 얘기를 또 느닷없이 그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죠. 대한민국에서 병역 기피 논란은 굉장히 센 치명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예, 그거 군대 갔다 온 이 문제-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네. 병역 기피가 설이 있었던 게 아니고 미국 기자들은 확인해 줬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기자는 인제 확인했네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국내 언론에서 확인해가지고 보도된 게 이제 어제 그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주현 씨. 예, 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승진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병역 기피 때문에 지금 우리 나라도 그럼요.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북경에서 반주현 씨도 활동하고 같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런 조카를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갔다? 이건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알겠습니다. 예. 국내 정치가 정말 혼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헌재도 심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국정 중단이 이렇게 계속될 때 국가의 미래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재, 특검, 오로지 국민만 보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당당하게 의연하게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연전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월 24일 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24일 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오늘 열린 최순실 게이트 7회 공판에는 K스포츠재단 정동춘 이사장과 노승일 부장이 출석해 재단 설립 및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폭탄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기자는 자리를 계속 지키고 계시고요.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이경수 대진대 교수님 네,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나서 보니까요. 네. 지난 3월에 우리 아들이 대학교 입학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대진대를 들어가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수능 점수가 안 돼갖고 저 대전에 있는 배제대로 갔습니다. 괜찮습니다. 대진대 입학해서 배제돼서 배제대로 갔습니다. 예. 뭐, 중요한 건 전공이니까요. 예. 내가 하고 싶고 하는 게 제 취일입니다. 거기 다니다 그만뒀어요. 예. 장 기자님, 네. 문재인 대표가 네. 품격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표창원 의원이 네. 패러디 전시회가 문제가 되는데 네.
최소한의 품격과 뭐가 있어야 한다. 평상시에 보자는 그 단어가 안 떠오르는 거거든요. 품격과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품격과 절제 있어야 한다. 꼭 우리 방송을 보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나가려고 하다 딱 절제하면서 멈추잖아요. 품격과 절제. 맞습니다. 예. 정봉주의 품격과 절제 시대. 예. 품절. 품절남. 안 웃겨요. 왜 웃었어요? 기껏 웃고 나서 안 웃긴다라고 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 같네. 해놓고 안 했다고 그러는. 자, 조대진 변호사님. 네. 정동춘 K스포츠 재단 이사장. 네. 많은 얘기를 했어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나와가지고 관련해가지고 최순실 씨를 어쨌든 조금 보호해 주려는 듯한 성향이 있는 대답들을 조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최순실 씨하고 어쨌든 친분이 있다는 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위치까지 갔음에 이게 조금 전제로 하는 발언들 어쨌든 관련해가지고 최순실 씨가 이 같은 재단들을 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본인도 이렇게 재단에 관련된 부분에 일을 맡겠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최순실 씨가 좌지우지해가지고 내가 온 건 아니다라는 식의 이제 해명들을 조금 놨는데요. 예. 이때까지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약간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여전히 오늘 나온 그 대답에서 있어서도 관련된 최순실 씨를 좀 일방적으로 좀 보호하는 듯한 얘기를 해서 조금 이렇게 다 믿을 수 있느냐라는 조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본인이 낙하산 아니다. 그럼 대통령이 다 해서 한 거다. 이게 최순실 씨 재판에 어떻게 보호가 되죠?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뭘 보호하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본인은 애둘러서 그렇게 방어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재단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특검에서도 이제 뇌물죄에 관련돼도 최순실 씨가 다 좌지우지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최순실 씨의 영향에 있었던 건 아니고 그래도 재단인데 나름의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나가서 보면 최순실 씨에 관련 사적 이용으로 막 다 이루어진 건 아니다라는 그런 방어를 해준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예. 교수님. 네. 헌재 5차 변론기일에서 네네. 최순실 씨는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정동춘 이사장을 추천했다. 네. 이걸 인정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4차 청문회에서도 그때 이 정동춘 이사장이 이제 증인으로 나왔을 때 본인이 인정한 부분이 있어요. 예. 최순실 씨가 자기를 추천한 걸로 자기는 알고는 있다. 다만 이제 오늘하고 지난번에도 이제 약간 괴를 같이 하는 부분은 이제 한 가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임명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나를 임명했다 생각하지는 않는다. 예. 다만 이제 최순실 씨가 자기의 이력서를 이렇게 정호성 씨 청와대 정호성 비서관한테 넘겨줬고 예. 청와대에서 검증을 했고 그렇게 해서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해서 공식의 절차를 밟고 재단 이사회에서 자기를 이사로 이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사 추천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식적인 절차지 최순실 씨에서 좌지우지된 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변명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이런 얘기를 또 했잖아요. 이 재단은 대통령이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런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이게 불리한 거 아닌가요? 아니,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대통령한테는 불리한 증언인데, 예. 근데 그거하고 이제 꼭 반드시 불리하다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있어요. 왜냐면은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그게 만든 거지, 무슨 내가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만든 게 아니다라는 예. 말씀을 이제 계속 강조했죠. 예, 강조하고, 거기에다가 정동춘 사장이 이건 대통령이 만들었기 때문에 공익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검증을 청와대에서 했다. 이렇게 해서 맞물려가지고 적절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최순실 국정농단 부분도 최순실이는 크게 재단 이사에 관여한 거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결정차를 최순실이 대통령 배후에서 국정농단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한 꼴이고 네. 두 번째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 네. 다 보이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정동춘 이사장이 말하는 부분에 모순이 있는데요. 예. 관련해서 지금 아까 전체적인 틀은 본인은 이 재단이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고 나도 거기서 공익적인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죄가 아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와중에 최순실 씨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위법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방어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런 녹취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나오면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두 가지가 전제가 돼버린 것이죠. 찜찜하고 그랬기 때문에 대통령도 관련된 부분을 그렇게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막았다, 은연중에 막았다라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일단 드러난 것이고요. 관련돼서 이런 의도 속에서 최순실 씨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정리하라는 그 은연중에 지시도 당연히 있을 거라는 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동춘 이사장이 본인은 외형적으로는 적합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의사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꼴이 돼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후자에 있는 부분이 사실상 맞는 원래 더 정확한 의도가 있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예, 교수님, 네. 벼락 궁금. 네. 느닷없이 궁금한 게 예. 정동춘 이사는 이분이 지금도 마사지 센터를 운영하나요? 아,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가보셨어요? 기가 막히시네.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예, 오늘. 아니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예, 가보셔야죠. 현장 검증을 해야죠. 근데 마침 현장 검증을 못했고 이제 증언을 들었습니다. 예. 증언을 들었는데 이 K스포츠의 초대 이사장은 사실은 이제 다른 분이었죠. 다른 분이죠. 예. 누구였냐면 이제 정동구 씨라고 한국 최대 총장을 지내셨고 이제 명예교수로 계신 분이 이제 처음에 2016년도에 이제 초대 이사 됐어요. 정동춘 이분도 대학은 서울대를 나왔더라고요. 아니 그 얘기 할게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이분이 그 K스포츠 재단에 가서 내용 근무하려고 내용 딱 보니까 좋지 않은 거 안 나오면 오늘 이제 제가 변명 좀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예. 보니까 이거 좀 아닌 거예요. 정동구 교수님 총장이 볼 때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 들었던 내용하고 상당히 변질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약간 야매 이런 냄새가 나고. 이게 왜냐면은 정상적인 스포츠 재단 같으면은 스포츠 육성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전문가 초청도 하고 그다음에 육성 방안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본인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만에 그만 전격 사의를 합니다. 두 번째 된 사람이 이제 이 정동춘 씨인데 정동춘을 먹었어요. 예. 어디서 뭐냐 오후에 노승일 씨가 나왔습니다. 예. 노승일 씨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이제 상세한 내용은 이제 아마 좀 저녁 때 브리핑할 때 나올 것 같은데 가장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은 확실히 최순실 씨가 다 작업을 하고 최순실 씨가 모두 다 이 재단을 갖다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데 요건 특검에서 또 확실하게 또 가려지겠죠 뭐. 아니 뭐 결론을 낼 것처럼 얘기하더니 느닷없이 공을 특검으로 던져요. 아니 제가 저기 법률가 아니고 예. 다 내가 아니니까. 팩트는 좀 얘기를 했어요. 예. 정동춘 이사는 이게 두 가지인데 도대체 K 스포츠 재단과 미르 재단을 왜 만들었을까 하는 예.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최순실 씨가 정동춘 이사장에게 그러니까 정경련이 이제 이거 해산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을 때 그게 아니다. 왜 정경련 말을 듣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통합된 재단의 이사장이 되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최순실 씨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자기가 해임에 대해서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재단이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재단의 목적에 따라서 이 재단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 일가를 위한 유경재단과 닮은 꼴의 재단을 예.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통령의 퇴임을 위한 퇴임을 대비한. 그렇죠. 퇴임을 대비한 전략적 접근이 있었던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특검도 여기에 재단에 전부 재벌들이 기금은 출연했지만 관리와 운영에 아무런 개입이 없었다. 따라서 이것은 유경재단과 같은 성격의 재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운명과 관련해서는 정동춘 이사장이 일단을 좀 내비친 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여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예, 최순실 씨를 최여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대통령에게 최여사는 금기어다라고 안종범 수석과 수석과 나눈 검찰의 녹음 파일이 이제 나온 건데요. 이 점과 관련해서도 실제 얼마나 밀착된 관계이길래 금기어로 서로 표현하지 않으면서 관리를 했었던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보자면 완전 범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안종범 수석과 정동춘 이사장이 일종의 밀거래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단서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변호사님. 이게 금기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게이트가 터지기 시작한 이후의 발언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검찰이 이제 증거나 증언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두 가지 함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지금 전 이사장은 맞습니다. 서울대 사범대학교 체육교육과 출신이고요. 예. 아마 난곡중학교인가 그 중학교 교사도 하셨던 분이고 그다음 서울대 사범대에서 그 석박사에서 한
비유 나름대로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체육계에서도 꽤 유명하더라고요.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 전공이 뭐냐면 이제 운동 기능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축구 선수나 마라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분 동안 1시간, 2시간 뛰고 나면은 반드시 회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거에 전문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양반이 첫 청문회 때도 계속 주장한 게 나 스포츠 마사지 센터 아니다. 나는 정확하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운동 회복 기능을 해주는 정확한 나는 스포츠인이지 내가 왜 마사지 센터 사장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최순실 씨가 자격도 없는 단순히 친분만 가지고 있는 스포츠 센터에 그러니까 마사지 센터에 사장을 앉혔다. 그게 아니라고 끊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누구보다도 자격이 있고 특히 이 분야에서는 자기도 상당히 관련 논문도 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맞는데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이제 약간 삐트가 이제 어긋나냐면은 만난 과정이 사실은 김장자 씨하고 최순실 씨하고 이 센터의 단골이에요. 근데 운동 장모님. 네. 근데 왜냐면은 이분 말씀대로 운동 기능 회복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대상은 이분들이 아니죠. 이분들은 거의 60이 다 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피로 풀어가는 거고 이분이 전공한 건 그게 아니에요.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났을 때의 회복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는 것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데이터화시키고 이것을 회복시키는 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안마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여기를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됐거든요. 정동춘 이사장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와 김장자 씨가 프로골퍼로 데뷔하는데 자기가 도와주려고 했던 골프를 많이 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런 상상력을 좀 가지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순진하거든요. 자, 변호사님, 근데 이제 정동춘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은 청문회 위증교사 의혹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스토리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줘보세요. 지난번에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었는데, 이제 이미 지금 간사직에서 사퇴한 여당 측 간사직 이완영 의원이 관련해가지고